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부동산, 어머니, 남매, 최연장자. 다양한 키워드 중에서 먼저 어머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희정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0일 방송된 다큐플렉스 설리가 왜 불편하셨나요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설리 씨의 생애를 재조명해 보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전 설리 씨의 공개 연애로 인해 모녀 관계가 틀어졌다는 어머니의 인터뷰와 당시 힘들어했던 고인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다루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방송 후에 고 설리 씨의 친구와 가족의 설전으로까지 번지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악플 문제를 대중만 탓할 게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매체가 책임을 통감하고 달라져야 한다. 설리 어머니께서 최자한테 고맙다고 말한 거 편집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도대체 이 다큐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기획 의도가 이해 안 감, 고인에 대한 추모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 것 같은 이슈에 초점이 된 듯. 이렇듯 고인의 삶을 다각도로 비추기보다는 화제성 위주의 방송이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비난의 강도가 꽤 높았는데요. 위원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장점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단점이 너무 커서 그 장점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방송으로 보여졌고요. 많은 언론들이 너무 기사를 쏟아냈던 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네티즌들이 마녀 사냥에 이제 뛰어들면서 고인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런 내용들을 좀 알 수 있어서 또 그런 내용에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다시 되새겨보는 계기는 되었으나 또 다른 그 설리와 관련된 분들이 비난을 받게 됐다는 점은 아주 큰 문제점으로 보여져요. 특히 최자 씨 같은 경우는 SNS 들어가 보시면 지금도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방송의 의도와 상관없이 큰 문제점이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더 신중하고 더 많은 필터링이 가동됐어야 했지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들었던 방송이었습니다. 네. 최자 씨가 사실은 지금 악플 받고 있는 게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마치 설리 씨의 죽음에 최자 씨와 열애가 아주 큰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 열애 관련 인터뷰 직후에 연인과 다툼 끝에 헤어지는 내용의 그 노래를 뒷배경으로 이제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좀 제작진이 어느 정도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합니다. 노래 같은 경우는 이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개코 씨가 자신의 아내와 싸우는 과정에서 생각난 아이디어로 만든 노래인데 맞아요. 사실 그 사정을 모르고 그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혹시 최자 씨가 어떤 설리와 연애 과정에서 만든 노래인가라는 오해도 또 양산이 되고 있어서 맞아요. 사실 그 부분도 지적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떠난 사람은 말이 없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엔 분명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고인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들은 좀 더 세심해야 됐는데 그런 점에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세심함이 부족했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런 고인이 된 분의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사생활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일기장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이미 대중들에게 공개된 것 이긴 하지만 그 동영상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인데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9월 11일 첫 방송된 돈벌레 관련 키워드입니다. 돈벌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으로 찾아가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전해주는 신개념 부동산 예능을 표방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서울의 중심부이자 유휴 부지 개발 소식이 있는 용산을 찾아가서 생생한 생활 밀착형 정보를 전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두 달 두 달 안에 몇 억이 오르는 어디요?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저희가 한번 가볼까요? 부동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년 하셨어요 여기서? 저 한 5년 했어요. 5년. 네. 아니, 사장님 여기 아파트 좀 갖고 계세요? 저도 최근에 하나 얼른 샀어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아니 강남하고 용산은 빠지진 않는다. 안정권이다. 요거는 있어요. 또 대표님은 요 정비창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정부창이 저렇게 되면 좋겠지요. 저는. 저렇게 2007년도에 계획했던 대로 저렇게 되면은 금상첨화죠.
우리나라가 오피스만 봤을 때 수요 측면에서 과연 그게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하나가 있고 언택트 시장을 예. 뭐 접어들어서 예. 두 번째는 이제 IFC 건물이요. 여의도에 큰 건물 있거든요. 맞아요, 있어요. 예. 세 동짜리. 거기를 채우는데 10년 걸렸어요, 거의. 10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인데 지금 홍콩 문제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콩이 지금 내부의 정정 불안이 과거 통과되고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국제적인 그 다국적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지금 이전하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몰라요. 여기 국제 업무지가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들어서서 이쪽이 정말 발전해서 용산구가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하는. 교수님, 대한민국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지금 강남이고요. 강남이고. 하버드 미국 땅 쪽은 잘하는데 한국 땅은 잘 아시나?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부동산 쪽이니까. 아니 그럼 서울대학교에서 있잖아요 도시개발 이제 도시개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세요? 그래요. 예. 부동산 땅 좀 정보 좀 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보시고서 용산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그래도 현장 잡사 꼭 중요한 것 같아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돈벌레 알아야 돈을 봅니다. 근데 저희 다음 주 어디 가요? 네, 돈벌레 첫 방송 시청률 3.8%를 기록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부동산의 비읍도 모르는 용산 토박이 불인이 방송 보고 조금이나마 사는 동네에 관심을 가지게 됐네요. 누구를 위한 프로인가? 서민들에게 이건 꿈일 뿐이다. 투자 부추기는 프로그램이다. 강남에 집 있는 하버드대 출신 교수가 나와서 강남의 안전한 임대를 누리라고 말하다니 강남 홍보하러 왔나요? 부동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반응과 함께 방송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 또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보에 좀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를 더 빨리 알고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어떤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정보 없이 들어갔다가 뭐 부동산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 취지 자체는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정보값을 주는 데서는 저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안타까운 점은 정보들을 제시하다가도 중간중간에 다른 쪽으로 좀 새는 어떤 예능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시청자로서 정보를 얻으려고 본 프로그램인데 왜 나를 자꾸 웃기려고 하지? 이런 어떤 단점을 좀 느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세요. 이 부동산 관련된 정보가 정말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뭐 어떻게 보면 건강한 투자를 유도한다. 이런 기획 의도 자체는 되게 좋았지만 결국 뚜껑을 열고 보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일단 뭐 출연자분들이 어떤 이야기만 나오면 그럼 이곳을 사야 되는 겁니까? 사야 되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갔고요. 이 프로그램 내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개발 호재라는 것. 여기 무슨 개발 호재, 뭐가 공공기관이 들어옵니다. 이게 확정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 이제 당장 내가 무슨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마치 홈쇼핑의 그 마감 임박 고지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불안하게 만든 거죠. 맞아요. 전혀 그런 것에 생각이 없던 시청자들조차도 이 아주 저 밑에 있는 숨겨진 욕망을 찾고 자극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 의도를 살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방송이 파일럿이잖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보여줘야 했던 거죠. 방송 컨셉은 방송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긴 했습니다. 김구라 씨의 입을 빌려서 부동산을 알아야 내 재산을 지킨다. 부동산과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우리가 함께 제공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목적을 실은 차근차근 달성해 가면 좋을 텐데 1시간 안에 그것들을 다 집어넣다 보니 그 산만한 구성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아쉽게 바라봤던 건 지역 편가르기 같은 거였는데요. 강남과 용산만 사람이 굉장히 살게 해줬고 다른 지역은 안 좋은 건가라고 하는 편견 같은 것들이 지금의 시대 정신과는 매우 역행하는 발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널을 다양하게 등장시켜서
뭔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시도 자체는 좋았다고 보지만 좀 더 이 컨셉을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최연장자.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단어죠? 네, 지난 13일 방송된 복면가왕 관련 단어인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숨은 그림 찾기가 136대 가왕으로 새롭게 왕좌에 등극했습니다. 한편 6연승을 거머쥐면서 무섭게 질주하던 장미 여사의 정체는 이분은 바로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중의 전설, 트로트 한류의 원조 김연자 씨입니다. 데뷔 47년 차 가수 김연자 씨로 밝혀졌는데요. 역대 최연장자 가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유견승이라는 큰 기록을 또 세우시기도 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상 못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1연승 정말로 그것만 해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계속 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또 새로운 걸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 부담감 계속 집에서 연습만 하고 네, 굉장히 많이 말랐습니다. 그러게요. 레전드다운 내공을 쏟아내면서 감동의 향연을 선사한 김연자 씨에게 여러분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들의 반응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7연승하길 기대했는데 실망했어요. 14주 동안 저에게 좋은 노래 들려줘서 고마웠습니다. 3표 차이로 내려오셔서 아쉽지만 그동안 진짜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거다라는 걸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장미 여사님이 아닌 갓연자님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7연승을 기대했는데 아쉬웠다라는 반응과 함께 그간 좋은 무대를 보여준 김연자 씨에 대한 응원의 글도 많았습니다. 네, 많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날 방송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요. 장미 여사의 정체가 밝혀지는 그 순간은 최고 시청률 13.9%를 기록하면서 화제성까지 잡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연자 씨인 건 다 알았죠. 대체 김연자 씨가 저 답답한 가면을 언제쯤 벗을까가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저는 이제 감동받은 게 김연자 씨 하면 정말 수십 년간 최고의 가수로 계셨는데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한 곡 한 곡 부르는 그 수십 년 차 가수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큰 교훈을 얻었죠. 거의 다 이게 약간 시원시원하고 속이 이렇게 뻥 뚫리는 노래를 불러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너무 좋았고 재밌었던 거는 다음 가왕이 숨은 그림 찾기였는데 뭔가 이 그 김연자 씨의 그 숨은 정체를 찾아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아서 저는 컨셉이 좀 재밌었고요. 무엇보다 또 세대 교체가 잘 돼서 정체는 모르지만 좀 김연자 씨 풍의 허스키하고 파워풀한 목소리다 보니까 너를 품에 안으면 나를 믿고 있는 너를 느끼네.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여우저기는 저 세월 속에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그 아쉬움이 조금 달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차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이번 편은 출연자들의 도전 정신에 정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가왕이 된 숨은 그림 찾기. 대체 누굴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펼쳐질 다음 가왕의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은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남매인데요. 무엇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9일 방송된 찬란한 내 인생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연인인 보키와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시경에게 두 사람의 아버지가 사실은 같다는 사실을 그 상아가 폭로를 함으로써 하루아침에 연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남매가 돼버린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안겨줬습니다. 이게 뭔데? 오빠랑 박복희가 안 되는 이유. 내가 나쁜 년이 돼서라도 오빠를 위해서 말 안 하고 있었던 출생의 비밀? 이 사진 보여주니까 아빠도 더는 아무 말 못 하셨어. 두 사람 남매야. 오빠 동생. 거짓말.
너 진짜 지독하다. 내가 경고했잖아. 박복희는 절대 안 된다고. 엄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묻니? 그냥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엄격하지만 자상하고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살아있다면은 자기 아들한테 누구보다 잘해줬을 그런 사람. 닮았네. 오, 눈싸움이 죽인다. 신발 사주면 헤어진다는데 이거 신고 나한테 와요. 도망가지 말고. 얽히고 설킨 이 관계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는 찬란한 내 인생. 위원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제 복희가 고충의 또 딸임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시청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시경이 고충의 아들인 게 밝혀지자마자 완전 이제 난장판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예상한 되게 자극적이어야 되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흥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보통 드라마에서는 정체가 밝혀지면 원래 이제 친자식 같은 경우는 해피엔딩 같이 다 얻어내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뒤바뀐 자식 같은 경우는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면서 끝나요. 이게 패러다임이라고 보면 사실은 찬란한 내 인생에서는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은임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인데도 막 기뻐한다기보다는 복희를 둘러싼 저 사람들이 얽히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해요.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살아온 인생도 중요한 건데 드라마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 안 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고 이 드라마가 뭔가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한다. 이런 긍정적인 포인트를 열심히 발견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진짜 남매일까? 왜냐하면 이게 120부작인데 아직 반밖에 안 왔어요. 몇 번 더 뒤집힐 거라고요. 네. 다 예상하는데 그 맞추면서 쾌감 느끼시더라고요. 이게 고충 회장이 쌍둥이일 수가 있다. 그렇지. 고충 회장이 2명일 수가 있다. 맞아요. 네, 고중 뭐 이런 분이 계셔서 둘이 사실 남매가 아닐 수가 있다는 어머니가 진짜 실제 그런 추측을 하셨거든요. 정 오빠, 시경 오빠 뒤 좀 밟아줘. 유전자 검사로 들어가면 거기 좀 들쑤셔서 결과 좀 뒤바꿔줘. 회장님이랑 시경 오빠 반드시 친자 관계 만들어. 내가 어떻게 한 결혼 약속인데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드라마의 시청률이 처음에는 2%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생의 비밀과 이른바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져 왔던 이거 막장 드라마의 요소잖아라는 것이 투입되는 순간 시청률이 2배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쌍둥이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20부를 완주하되 캐릭터의 입체성이라든가 최소한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보한 형태로 납득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뵙겠습니다.